서른 의원의 이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얘기도 했는데요. 7화 3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주재한 선대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당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를 향해서 꽤 쓴소리를 쏟아냈던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 바로 옆은 아니군요. 이재명 후보 옆에서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 장점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얼마나 잘 후보를 잘 내세워서 국민들께 호소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국민의힘 4명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도 같이 있겠죠.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 고만고만한 장점과 약점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옆에 있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특히 저 말 중에 약점이라는 단어가 아마 그 이재명 후보의 귀에는 강하게 들려왔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제보를 받았다. 구속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을 했던 서른 의원이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껴안았다고 해서 폭탄주를 같이 마셨다고 해서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근본적인 화학적 결합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촉매제가 있어야만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저런 말보다 정치인은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더 중요한데, 오늘 회의 참석해서 저런 얘기하고 내일 당장 어디 멕시코로 떠난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무슨 중남미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서른 의원이요. 중남미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집권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대위원장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다면은 2가지죠. 본인이 선대위에 직접 가서 하더라도 별로 역할이 없던가, 아니면 그 역할 자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던가. 그러면 어차피 이제 서른 의원은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이게 서른 의원 혼자의 생각이야? 아니면은 서른 의원 도왔던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점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줄 필요가 있겠죠. 잠시만요. 그 궁금증 제가 안 풀어줘가지고요. 그러면 서른 의원의 이 말이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하긴 그럴지 몰라도 내부에 이런 의견도 여전히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승부가 결정되기 직전 그리고 된 직후에도 이낙연 캠프 내에서는 이제 이낙연 후보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동안에 제보받은 거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우리가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어차피 선대위가 구성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일하겠지만 몸은 가 있어도 마음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분들도 몇 명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은 과거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요,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 사안 때문에, 흠결이라 하시면은 어떤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가 부분도 있고 스캔들 부분도 있고. 예. 그런데 상대당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서른 의원의 과거 발언 혹은 최근 움직임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할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용광로 선대위다 그렇게 하니까 일단 의원들을 모두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서른 의원까지 들어갔던데, 서른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재명 후보 구속될 거라고까지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마음을 바꿔서 맡았겠습니까? 예. 앞서 이도훈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맥 해동도 했고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다시 연출이 되는 듯했다가 일단
오늘 이 발언 남기고 2주 동안 남미 출장 가면서 불참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선대위 곧바로 출장 복귀 후에 합류하냐 했더니 그 발언에 대해서는 또 즉답을 서른 의원이 피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걸 화학적 결합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서른 의원이 굉장히 원칙론적인 발언을 했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라 라는 쓴소리를 한 거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가 쉬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황골탈퇴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본인이 5,503억을 환수했다라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고 지금 구속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죄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했었는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국민들께서는 정말 여든 야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정권 교체 이론도 높고 또한 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쉬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쓴소리를 더 듣고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도 더 듣고 또 그러면 민간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좀 부동산 정책까지도 제대로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다. 이 당내 내부 의견 이재명 후보 오늘 바로 옆에서 나왔습니다.